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인 가구의 이제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1인 가구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순하게 이제 사회적 문제를 짚는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파급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구조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한지 아시죠? 뭐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과거에 이제 성장의 과실이 젊은 층에는 돌아가기 힘든 사회 구조를 맞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우리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뭐, 최대 숙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정책을 구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청년들의 이제 어떤 주거 환경이 이제 어떤 트렌드를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어떤 트렌드를 짚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성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가구층이 1인 가구의 한 축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1인 가구가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특성이 이제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청년 1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밀레니얼 이제 세대라고 이제 지칭을 하죠. 이제 이 세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젊은 층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이제 X세대, 그 다음에 이런 세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이제 2000년대 언저리에 태어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로 나오는데, 이제 진출 시기가 최근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죠. 옛날처럼 이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뛰어야 경제가 성장을 해야 이제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이제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청년 1인 가구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특히 이제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죠.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 부담,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세 같은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굉장히 어떤, 주택 정책을 이제 많이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 소비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투자의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1인 가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젊은데 이제 어떤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인 세대를, 그 젊은 세대를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고 효용은 높은 그런 이제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추구하는 친구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굉장히 이제 풍요롭고 사실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조직에서도 기성세대와 어떤 그 신규 세대의 갈등이 생각보다 골이 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어떤 이해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접해보면 나름 이제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디지털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릴 때부터 접목을 이렇게 생활로 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TV를 시청하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이라든지 이런 주거 어떤 그런 소비 욕구를 인터넷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싼 물건이지만 효용이 높으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사회에 나오고 이제 녹록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N4 세대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죠. 뭐 결혼도 쉽지 않고, 뭐 연애도 좀 만만치 않고, 출산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젊은 계층을 지칭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 어쨌든 N4 세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성거우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속어에 가까운 그런 세대인데, 어쨌든 자조적으로 이런 그 밀레니얼 세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력은 낮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개인의 행복과 이제 그런 행복의 개인적인 성향을 추구하죠. 그래서 뭐 조직 내에서 갈등을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기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진 청년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구가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인 가구의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청년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포션이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고령층의 이제 어떤 이런 뭐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양축으로 젊은 층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양대 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이제 주거 현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자가 비중이 낮다. 그리고 임차를 사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보증금도 이제 낮다.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뭐 15년 데이터를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142만 원 정도로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임대료가 평균 34만 원 정도로 해서 25%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통계의 이제 함정인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비중이 높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이제 나가서 시세를 한번 조회해 보시면 월세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임대료 비중을 보면 서울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 이제 비율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제 서울에서는 그만큼 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인 가구의 이제 어떤 주거 형태죠. 그래서 보증금 없는 월세, 그 다음에 사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 1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보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전세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주택 유형이죠. 왼쪽은 청년 1인 가구의 어떤 주거의 가구의 형태고요. 오른쪽은 청년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형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퍼센트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데 아파트가 거기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살아야 될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연립 다세대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구 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해결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주거에서도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살기는 하지만 사회와 교류도 하고 싶고, 치안적으로 안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먹는 것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원룸으로 대표되는 저비용 고효율 그런 주거 형태보다는 주거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쉐어하우스 같은 모델입니다.
이런 이제 쉐어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 밀집된 공간을 여러 가구, 1인 가구들이 이제 독립해서 모여서 사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쉐어하우스를 고려한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의 평면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과거에 욕실 2개와 이제 거실 주방이 있는 방 3개짜리 이제 아파트였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트렌드를 빼냐면 똑같은 평형입니다. 똑같은 평형인데 여기서는 방을 4개를 뽑았죠. 방을 4개를 뽑고 주방 하나, 욕실 2개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쉐어하우스의 효과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설사가 이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겠죠. 아무 이유 없이 방수를 늘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도면은 뭐냐면 이제 쉐어하우스의 어떤 특화된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레지던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악한 1인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굉장히 부유한 청년 1인 가구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특화된 레지던스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최첨단 고급 서비스들이 제공되죠. 그 다음에 아침밥을 준다든지, 뭐 식당에서 밥을 이제 이용한다든지, 세탁, 청소, 이런 치안,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의 트렌드는, 일과 삶이 병행하는 겁니다. 일과 삶이 병행하는 니즈를 직장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회사의 이제 어떤 평면도입니다. 이제 그 회사에 이제 건물을 이제 들어서는데 이 옆에 이제 기숙사동을 지어주는 거죠. 기숙사동을 지어주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특성에 맞는 그 공급을 이루어지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설사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리고 또 신규 분양하는 그런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